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낮춰도 혈관 질환이 더 이상 줄지를 않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로는 부족하다. 죽음을 부르는 혈관 속 기름 HDL로 제거하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몸신 가족의 혈관 건강 긴급 점검. 석회화되어 있는 하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6개월 만에 HDL 콜레스테롤 쑥 올린 몸신이 떴다.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위한 똑똑한 솔루션. 저 몸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이 뜨거운 계절에 저희가 좀 보살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 오늘 나는 몸치다에서 모셨습니다. 자, 배우 정은표 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운동입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 근데 대단하다. 나는 은표 네. 씨하고 몇 년도 2014년도에 드라마를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죠. 근데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또 살이 붙은 것 같은데? 야, 선배님 진짜 눈썰미 대단하시네요. 그치? 나 머리 자르고 나서 굉장히 예리해져. 사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요의 아이콘입니다. 나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 2달 동안 무리하게 한 13kg를 뺐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잘 쉬었더니 살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고지혈증이다 또 혈압이다 뭐 이런 부분들 혈관 건강 이런 쪽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늘 주제. 이것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 혈전은 물론이고요. 뇌출혈, 뇌경색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근경색 등을 일으킵니다.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혈관 건강인데 이 혈관 질환의 주범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아서 의사들이 이것 부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년에 이것은 치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네, 이것이 부족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것 부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보시죠. 걱정돼. 뭘까? 자, 오늘의 주제, 죽음을 부르는 혈관 속 기름.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로 제거하라. 이런. 콜레스테롤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콜레스테롤 제가 전에 살쪘을 때도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낮출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죽음을 부르는 혈관 속 기름을 콜레스테롤로 제거한다. 아니 콜레스테롤이 기름 아닌가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앞에 근데 또 똑똑한이 붙었어요. 똑똑한 콜레스테롤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중년들의 문제가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이. 네. 중년들. 이것만은 내가 정말 이 친구들 건강하고 싶어. 친구거든요. 진짜? 네. 친구예요. 붙어보자. 뭘 붙어? 아니 근데 저는 피 검사를 하면서 매년 하다 보면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 네. HDL, L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기본이지. 근데 콜레스테롤이 왜 치매와 관계가 있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보통 콜레스테롤 얘기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네. 어떤 콜레스테롤인지 모르겠지만 높여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 못 듣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특별합니다. 네. 사실 최근 의학계에서 혈관 건강하면
화두가 바로 이 HDL입니다. HDL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 혈관 벽에 혈전을 만들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낮춰도 혈관 질환이 더 이상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HDL이 낮은 게 문제가 된다. HDL이 낮은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최근에 아주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관 속의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이게 낮다 보면 이 혈관 속의 기름때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발생을 낮추지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런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하고 그런 노력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HDL은 좀 달라요. HDL은 좀 달라요. 이 HDL 수치를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약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사들도 환자분이 왔을 때 뭐라고 딱히 답해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주치의께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오늘은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면 몸실에서 주제로 잡았겠습니까? 안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설명을 또 해주실 겁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놀라운 분이 이분이십니까? 놀라운 분이 이분이십니까? 아니, 너 배를 사실 찔리고 있어. 복법이만. 오늘 몸신이신 거예요? 체형만 봤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6개월 전에 총 콜레스테롤은 186, LDL 콜레스테롤은 157. 이 중에서 제일 문제는 오늘의 주제인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정상이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8이 나왔어요. 8이에요, 8. 저는 저거 단자리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예.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모양인데요. 일단 그분의 실루엣입니까? 그분의 실루엣. 6개월 만에 저렇게 되셨고 몸이 6개월 만에 저렇게 되셨고 몸이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도 41이나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도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중성 지방도 40이 줄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도 36이 늘어나서 44가 됐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법은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저도 깜짝 놀란 거죠. 뭘 한 거죠, 이분이? 자, 과연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6개월 만에 체중도 잡아서 아주 건강한 몸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 각종 수치까지 다 좋아졌습니다. 그 몸신의 건강법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 먼저 주치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혈관 건강의 핵심 HDL 콜레스테롤 높여야 산다.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 높여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 오늘의 몸신 주치 내분비내과 교수 원영준.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분내과 전문의 원영준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먹지 마라. 뭘 빼라.
이제 그만 숟가락 놔라. 어? 이런 하지 말라는 말씀만 계속 들었지 뭘 높여라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DL 콜레스테롤 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특히 뇌혈관, 심혈관 이런 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 있지만 H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현실이라서 제가 오늘 HDL을 높여라, H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실 시작부터 좀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사실 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조금은 근거 있는 핑계기도 하고 조금 친근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면 수치로도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 이러는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질 수치는 정상인데 HDL 콜레스테롤 수치만 유독 낮은 경우가 아시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14.5% 정도 됐는데요. 아시아인 사이에서는 무려 22.4%로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아시아인 사이에서도 한국인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일본 남성의 평균 HDL 수치는 55였는데 한국 남성은 43.4로 훨씬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몸신 주치의께서 좀 한국인의 평균 수치를 높일 그런 비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그 혈액 검사를 하면은 수치를 볼 때 나쁜 것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높다 그러면 그거를 신경 써서 낮출 생각만 했는데 뭐가 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HDL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 분? 본인의 HDL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 분? 난 정상이래. 뭔진 모르겠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정상이라고 그랬다. 저도 뭐가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몇 가지는 들었는데 그냥 운동하시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의 최근 혈액으로 한 그 검사 결과지 가운데 혈액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좀 비교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HDL과 관계가 있는 게 또 경동맥 혈관의 이상 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계가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을 그냥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경동맥 검사한다 그러면. 네. 점점 쭈그러들어요. 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그 똑똑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역할이 궁금할 텐데요. 네, 오늘 HDL, LDL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어려운 그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용어들을 다 빼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런 지방들이 간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방에 LDL 콜레스테롤이 붙게 되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이 콜레스테롤들이 우리 몸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남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체내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들은 좀 더 작은 HDL 콜레스테롤이 다시 간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방이 혈관 속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 간으로 되돌리는 HDL 콜레스테롤이 적어지면 즉 청소를 해줄 수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죽상경화 질환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봤죠. 근데 혈관의 경화 그러면은 이거 그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죽상경화 이게 어떤 상태인가요? 그 혈관 내막과 중간막 사이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이게 죽처럼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영상은 실제 죽상 동맥 경화증 환자의 수술 영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보여주실까요? 혈관 벽을 저렇게 떼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진짜 그게 뭔가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좀 혈관이. 지방 덩어리를 꺼내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방 덩어리야. 네. 그 혈전하고는 다른 문제네요. 네, 다른 겁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꺼내낸 거를 보면 야, 저거 심각하다. 아주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죽처럼 질척하게 뭉쳐져 있는 거가 되겠고, 저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혈관이 부풀게 되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게 HDL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은 한 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벽이 있습니다. 이 혈관 안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크기가 큰 LDL은 다시 혈관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피세포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앞서 보신 수술 영상,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HDL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HDL은 LDL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피세포 사이를 이렇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내피세포 사이에 끼인 LDL을 잘게 잘라서 혈관 안으로 돌려보내고 또 혈관 안으로 들어온 이 LDL을 태워서 다시 간으로까지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제거해주는 HDL이 부족하게 되면 죽상경화 같은 것들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혈관 그 청소를 해주는 청소차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나쁜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겁니다. 배가 녹슬고 망가지며 물이 새고 결국 침몰하는 것처럼 LDL도 산화가 되면 내피세포에서 작은 상처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쉽게 혈관에 달라붙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콜레스테롤인 HDL이 이 LDL이 망가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고, 이게 낮으면 LDL이 쉽게 망가져서 혈관에 더 치명적인 나쁜 콜레스테롤은 많아지고 결국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LDL 수치와 관계없이 HDL 수치가 낮은 것만으로도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HDL 수치가 70 이상인 사람에게서 무려 30%나 낮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듣다 보니까 다른 게 다 좋아도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그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반쪽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 HDL의 역할에 대해서 요즘에 또 새롭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HDL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을 잘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킨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 근육이나 말초 조직에서 당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 HDL이 인슐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 비만원 환자, 당뇨 환자를 보면 이 HDL 수치가 낮아져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오 박사님. 네네네. 근데 아까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게 연구가 나오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중년의 HDL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서 치매 발생이 훨씬 높더라라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라는 게 사실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산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산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HDL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HDL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치매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정말 많이 걱정되는 게 치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걱정되네요, 정말.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년의 그 여성에 있어서 HDL 관리를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남자는 HDL 부족한 사람들이 연령대의 특이성 없이 골고루 쭉 낮아지는 게 밝혀져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HDL 콜레스테롤 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대 여성의 유병률이 30대 여성의 유병률보다 약 4배 정도가 높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요. 여성분 경우에는 이게 폐경이 되면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뒤에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HDL 수치를 눈을 크게 뜨고 보실 것 같죠? 예. 그 여러분의 결과를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혈액 검사로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네. 실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동맥 검사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경동맥 검사는 그 혈관 내피세포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그 기름 덩어리가 어느 정도 끼어 있는지 그래서 측상경화가 아까 보셨죠? 그 측상경화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HDL이 낮은 분들은 그 부분에 기름이 아무래도 더 잘 끼게 되고 그 부위가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속살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피부 속에 있는 혈관까지 본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청자분들도 다 보는 겁니까? 제 죽상경화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는 신문경색이 왔다 갔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고지혈증하고 알코올성 중성지방이 굉장히 안 좋은 선생님, 상태예요. 저도 갑상선이 안 좋았어요. 폐경기가 지나면 저절로 떨어진대잖아, 우리는. 다 걱정이야. 네. 아우, 큰일이네. 여러분의 결과는 어떨지 오늘 혈액검사 결과는요 신호등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색깔을 이제 보게 되실지 저희가 항상 손님 우대 예 손님. 그래서 오늘 정은표 씨 예, 먼저 시연하실 맡겠습니다. 겁니다. 네네. 자 정은표 씨 결과 보여주시죠. 자, 웃고 계시네요. 웃고 계세요. 네. 혈정이 좋은데? 자, 과연. 제가요? 빨간불. 네. 빨간불이에요. 그러네. 아니 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네. 뭐 저녁에 많이 먹기는 하지만 빨간까지는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혈액 검사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65,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53, LDL 콜레스테롤은 192가 되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53이 과연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을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절대 기준으로 40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잠깐 들었는데 과거 흡연력이 또 있으시다고. 네, 한 20년. 네, 제가 네. 지금 금연을 한 지가 14년이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과거에 한 20년 이상 이렇게 긴 그 흡연력을 가졌다면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치가 40이지만 그 연령 대비, 예, 뭐 성별 대비, 뭐 흡연 이력이라든가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과 인정해. 비례해서 예, 더 높게 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동맥 맞습니다. 검사도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직접 경동맥 두께를 재서 네. 또 위험 인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괜찮은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나오시죠. 아, 이 프로 잘 나오셨습니다. 저 무섭습니다. 자, 이제 경동맥 그 혈관의 두께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동맥의 두께가 적어도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 0.9mm 미만이 돼야 좋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한테 1.0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봐주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그 이상이 드셨나요, 되면- 이분이? 그래서 지금 그 연세가 이상이 드셨나요, 이분이? 이게 더 슬픈데요. 리얼하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경동맥이고요. 여기서 길이를 재서 보면 이렇게 국소적으로 여기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냥 봐도 1cm가 넘어가는 요 부위들이 이렇게 좀 있죠. 1.2 정도 국소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보면 1.2, 0.9 정도 되니까 약간 좀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국소적으로 조금 더 두꺼워져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금 이런 검사 결과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떨구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구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술을 드신다면 네. 이 지질 성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순수 알코올 섭취를 더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 알코올.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거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까? 네. 자, 궁금증 좀 풀리셨죠?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래도 아시고 초록색 셔츠를 입으셨네요. 그 신호등 빨간불 들어오더라도 마음은 초록색이다. 뭐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혈관 관련 또 검사 결과를 볼 땐 저희도 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용식 씨의 경우에는 건강 신호등 색깔로 확인해 보시죠. 이 표정은 또 예. 표정을 올게 왔다 이거죠? 왜 올게 왔다. 근데 불만이 많으시면 야, 기적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야, 노란불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그러면 검사 결과 열어볼까요? 볼까요? 보여주시죠. 오, HDL이 예, 말씀해 주세요.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149, HDL 콜레스테롤이 81, LDL 콜레스테롤 46, 중성지방이 112. 우선 파란불 아니에요? 아주 좋죠? 네, 맞습니다. 아니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판단하는 데는 이 과거 병력, 또 흡연력, 또 비만,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 혈관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노란 완전 정상이에요. 예. 완전 정상.
그 여전히 건강 관리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예, 효과가 또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갔다 올게. 내가 그랬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운 적은 처음이야. 좀 비켜, 좀 비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위쪽에 잡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조금 두꺼워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두꺼워져 가지고 혈관의 벽에 두꺼워져서 이렇게 경화가 이미 더 진행된 거군요. 맞습니다. 경화가 더 진행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계속 약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약을 잘 쓰셨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에 임상적 의의는 적어도 50% 이상 좁아져 있을 때 임상적인 의미를 두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셨듯이 50%는 아니고 네. 이렇게 동맥경화반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약을 쓰면 그런 동맥경화반이 크기가 줄어드는 게 보여지고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는 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몇 시에 복용하는 그 시간 절대 안 어기고 항상 작아진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혼자 이렇게 진찰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항상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HDL을 직접 올리는 제일 중요하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 생활 습관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 우리 몸이 뭐 거의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시고 또 식이 조절을 잘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몸신에서 그 방법으로 건강해지신 분이 또 나오신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까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야 벗어날 수 있다.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을 약도 없는 HDL 콜레스테롤을 위한 몸신의 진짜 솔루션이 온다. 죽었어, 정은표 씨. 당신의 심장을 뛰게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 저 몸신이 너무 좋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죽음을 부르는 혈관 속 기름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 이제 뭔지 좀 아시겠죠? 네네. 이제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다는 HDL 콜레스테롤을 자신의 몸에서 상당히 높여서 또 큰 효과를 본 몸신이 오늘 오시겠습니다. 이분 체중도 확 줄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떨어뜨렸고요. 그 어렵다는 HDL 콜레스테롤은 눈에 띄게 높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건강법을 가지고 오셨을까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HDL 콜레스테롤을 수직 상승시킨 몸신이 떴다. 약도 없는 HDL 콜레스테롤 꽉 채워라. 오늘의 몸신 트레이너 이종현. 예. 안녕하세요. 야. 아니, 저는 무슨 캐릭터가 나온 줄 알았어요. 마스코트 같아요. 야, 어떻게 몸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본 분 맞아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이분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종현입니다.
정은아 씨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그 사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분이 그분이시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예. 주세요. 합시다. 이분이신데? 아니, 저 몸은 저예요. 아니 근데 우리 몸신님이 너무 진짜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 약간 배트맨 같은 그런 몸이셔가지고 그런 슈트를 입은 거.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약간 그런 정도로.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때는 어떻게? 저 때가 작년인데요. 제가 네, 작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음식 관리도 안 하고 매일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을 찌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어지러워서 혈압을 재봤더니 150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봤더니 혈액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정말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특히 HDL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 빼는 건 당연하고 이 수치를 완전히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으로 운동과 식사 조절, 이 방법으로 2월부터 6개월간 했더니 딱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후에 지금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숫자가 저 수치가 바뀌지 않을 까닭이 없죠. 자, 그 수치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현재는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실루엣으로 봤던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나 엄청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선 저 원 교수님, 네. 아까 그분이 저도- 이렇게 되셨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라셨나요? 저도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참 보기 드문 네,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우리 6개월 만에 거기에 또 44까지 올렸다 하는 것도 또 역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저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게 그 체중을 줄였다고 해서 HDL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체중을 줄이면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HDL이 체중 줄인 것만 가지고는 올라갈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서만 파는 그런 약 뭐 이런 거 드신 거 아닐까요? 아직 소문이 덜 난 그러니까. 어떤 약을 드신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약은 전혀 먹지 않았고요. LDL이나 중성지방에 관련해서도 약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께서도 처음에 약을 쓰는 게 어떨까 하셨었는데요. 제 직업이 트레이너라 제가 직접 운동과 식습관으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운동법과 식습관을 좀 알려주실 거죠? 네, 앞서 제가 특별한 운동과 식단을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 콜레스테롤인 HDL은 유산소, 그 중에서도 격할 정도의 유산소여야 그나마 올릴 수 있다고 논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뜀박질 같은 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한 운동을 한 가지 개발했는데요. 바로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두근두근 폴더 운동법입니다. 네. 어렵겠다. 두근두근. 제가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심박수입니다. 똑똑한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게 자신의 심박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최대 심박수에 50에서 70% 정도의 강도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서 걷다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빠르게 걷다가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렵던데 어지간하면 수다가. 네. 이때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나 고령인 분들에게는 1분당 심박수 120회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 외에 젊은 분들은 최대 130에서 140까지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심박수와 이제 HDL 콜레스테롤 말씀하신 이 관계가 어떻게 있는 거죠? 네, 이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여성분들을 상대로 12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해봤어요. 처음에 6주 동안은 최대 심박수의 40% 정도로 운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6주는 60에서 75%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HDL 수치가 평균 47은 아까 정상 참고치보다 낮은 수치였죠. 47에서 54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정상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덩달아서 내장 지방까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이신 분들이신데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 높이기 어렵다는 HDL을 그만큼 올렸다는 건데요. 근데 생각만 해도 막 심박수가 130, 140 그러면은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네. 이렇게 뛰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 정도 되면 사실 오래 못 뛰어요. 무릎이 아파서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래서 오래 못 뛰는데 이걸 얼마나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 뛰어본 적도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뛴다는 자체가 참 그거는 생각만 해도 싫은 건데 이 비만한 사람들은 일단 서서 걷는다는 이해가 가지만 뛴다면 일단 무릎에 이 관절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제 접어놓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니, 가르쳐주세요. 거부감이 상당한데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못 뛰겠다는데요? 못 뛰겠다고 하시는데요.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도 안전합니다. 진짜로? 유산소인데요? 네. 두 발을 땅에 붙이고 그냥 서서 하는 동작인데요. 에이. 운동하라고 하면 돈 들여서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뛰어야 되거나 아니면 빨리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밖에는 날씨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두근두근 폴더 운동은 집안에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거의 완벽한 운동인데. 아니 진짜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뛰지도 붙이고 않고. 어떻게 네. 하는데 심박수가 올라가요? 막 무서운 영화 보나? 아니 그러면 이럴 수가 아니 있어?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동작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양손을 머리에 올린 뒤 간단하게 이렇게 폴더처럼 허리를 굽혔다가 최대한 펴주시면 됩니다. 폴더처럼 허리를 굽혔다가 최대한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두 번째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넓게 벌린 뒤에 양손을 꼬아서 팔을 쭉 펴주시고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팔뚝살도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여기 근육이 다 틀어진 게 보이거든요. 자, 완전히 이 상태에서 꽈서 양손을 발끝으로 내려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내렸다가 진짜 아래층이 안 시끄럽겠다.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 동작인데요. 양쪽 다리를 모으고 이번에는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겁니다. 양손에 허리를 올린 뒤에 힙 스쿼트 자세를 취하면서 팔을 모았다가 올라오면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보니까 이게 뭐 접었다 폈다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아니 이게 운동이 되나요? 우리 엄청 뛰어야만 그게 심박수 올라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심박수 올리는 건 뭐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HDL이 올라간다는 게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운동으로 제 살도 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잡았습니다. 우선 이 동작이 심박수를 높여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평소에 쓰이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심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면서 운동할 때 쓰이는 근육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펌프질을 더 빨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몸신 가족 여러분들 심박수 측정기를 모두 지금 몸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박수가 저렇게 모니터 화면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옥숙 씨가 86으로 85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정은표 씨 64. 그러니까. 왜 이러죠? 세상 지금 편안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계시고. 몸신이 너무 좋습니다. 예. 김도균 원장님이 또 워낙 잘생겼잖아요. 뭔가 좀 예쁜 시 하나 읊어주면 또 우리 또 씨. 그래요? 제가 지금 다들 너무 차분해가지고 그래, 뭔가 이게 좀 조용히 한번 심쿵하잖아. 아름다운 신앙송을. 네. 제가 한번 외웠던 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생각해도 난 너를 바람이 커튼을 밀어서 커튼이 집 안쪽을 차지할 때 죽었어 정은표 씨. 차지할 때 죽었어 정은표 씨. 많은 비를 맞은 버드나무가 늘어져 솔직해도 난 길 한가운데로 어머, 나 왜 오르는 거야? 떨리던 대로 어머, 나 왜 오르는 거야? 올라간다.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잠시 놀라는 건 죄송해요. 이창훈 씨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창훈 씨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신랑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절대 난 자, 신랑에게 안부나 한번. 네? 네. 오 바로 올라간다. 보고 있나요? 모니터링을 해주거든요.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박수도 함께 보면서 할 수 있는 이 폴더 운동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표 씨 먼저 해볼까요? 네, 정은표 씨가 먼저 한 분 한 분씩 그 변화를 보면서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십니까? 이분은 목표치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심박수. 네, 한 130에서 14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한번 얼마나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한번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후, 둘, 빠르네. 네. 속도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7. 좋아요. 8. 좋아요. 잘한다. 후, 오, 후. 또 올라가는 거 봐. 네, 100 됐습니다, 100. 백두파 여섯, 좀 더 힘내고. 일곱, 좋아요. 18. 2개. 마지막. 20. 자, 잘하셨습니다. 와, 예, 바로. 자, 이번에는 양발을 넓게 벌리고 양손을 깍지 끼고 발끝을 찍어주면서 시작해주세요. 자, 110. 예,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길게. 손이 빠지지 않게. 후, 어우, 잘하고 있어요. 후. 좋아요. 120. 와, 벌써 120. 펴주고, 아이고. 세 번. 펴고, 마지막. 자, 와,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네. 호흡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후. 올라오면서 후. 자, 7. 8. 속도 조금 더 높여볼까요? 진짜 9. 하체가 탄탄하시네요. 차분히. 하나, 130 통과. 둘, 셋, 넷. 후. 후. 19. 20. 자, 5개 더. 하나. 아주 좋아요. 네. 셋, 넷, 다섯. 야, 136. 와. 137. 순식간에
순식간에 정말 심박수가 아니 정은표 씨 헬스케졌어요. 아, 이게 테니스 한 게임 끝난 거. 아니 정말로 얘기 정말로? 정말로 더 이렇게 아직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못 해야 되거든요. 운동 중에 말을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한 세트를 하신 건데요. 네. 자, 이 운동을 5세트에서 7세트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올리시면 안 되고 점점점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쉬고 또 해야 되나요? 네. 쉴 틈 없이 바로 하는 겁니다. 쉴 틈 없이 바로 하는 겁니다. 야 죽었어. 다리를 모아서 양손을 머리 뒤에 대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후, 하나, 후,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넷, 일곱, 일곱. 자, 두 분 펴고 100 통과했습니다. 올라올 때 후, 올라간다. 올라올 때 후, 올라올 때 호흡을 뱉어주고 비슷하게 올라가시네요. 마지막. 자, 두 번째 운동은 양쪽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린 뒤에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오른쪽, 양쪽 무릎을 펴주시고 양쪽 무릎을 펴고 발끝이 와, 소율이 씨 140 통과했어요. 아, 좋아요. 후, 좋습니다. 150이 쭉 내려가면서 괜찮은 거야? 자, 차분하게 더. 뭐야? 좋습니다. 더. 소율이 씨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운동 시작. 장훈이 씨. 후, 네. 호흡을 후, 유리 씨 호흡 같이 입으로 하세요. 뱉어주시고 입으로 뱉어주시고. 아, 자세 너무 좋아요. 힙을 약간 뒤로. 자, 서유리 씨 힙을 160 좀더 통과. 네, 이창우 씨 아직 좋아요. 120입니다. 후, 좋아요. 후. 자, 2개. 마지막. 서유리 씨 164, 이창우 씨 125. 자, 이창우 씨 더 해야 돼요. 10개 더. 네, 조금 더 하시죠. 10개 더. 예.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네. 부터 시작. 빨리. 하나, 후, 둘, 후, 넷, 후, 넷, 후, 후, 후. 나갔어. 좀 더 후. 길게. 하나씩 올라가. 좋네. 어휴. 18, 18, 둘, 19, 9. 20. 좋습니다. 자, 예. 어때요? 지금 조금 잠시라도 환호흡을 조금 골랐는데 말할 힘이 없어. 이창우 씨, 네. 예, 뭐 근육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육은 숨을 좀 운동 많이 차는데. 하시니까 숨은 차다. 숨 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네, 이게 근육 운동을 활용해서 유산소성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호흡이 차다고 하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근력은 원래 운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근육의 힘은 좋으신데 심폐 운동을 조금만 더 높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동작들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이 정도는 뭐. 네, 그럼요. 잘해내셨습니다. 네. 자, HDL 높이는 이제 두 번째 건강법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방법인가요? 아무래도 제 혈액 검사가 수치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게 HDL 수치여라서 그걸 높이는 방법으로 운동 말고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바로 HDL 높이는 똑똑한 식품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박 주스? 당근 주스 같은데. 야, 그렇죠. 지금 색깔로 봐서는 뭐 그런 게. 예. 근데 이 주스가 무슨 주스냐면요. 혈관 애 주스입니다. 예. 혈관 사랑 주스라는 뜻이죠? 네. 예. 혈관이 사랑하는 재료를 모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혈관 사랑의 주스입니다. 사랑이 넘치네요. 네. 제일 먼저 이 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네, 제가 끌리네요. 정은아 씨가 먼저 드셔보시는데. 제가 뭐 그렇죠. 저 웃음이 색깔 참 뭔가. 곱죠? 색깔 참 예쁜데요. 예, 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으세요? 맛 없어? 두 가지가 섞였는데 하나는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건데 갈아서 먹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 그래요? 하나 좋아하는 게 뭔지 제 귀에 대고 한번 살짝. 네. 아니, 살짝 어떤 느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내용물을 확인하겠습니다. 재료. 네. 네. 8에서 44로 네. 제 HDL 콜레스테롤을 5배 높여준 음식 혈관의 주스의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정은아 씨 양파인 건 확실히 알았거든요. 파프리카가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거를 생으로도 자주 먹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파프리카랑 양파가 HDL을 높여주는 식품입니다. 네, 몸신께서 정말 좋은 재료를 선택하셨고요. 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최근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빨간 파프리카의 캡산틴이라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특히 간에서 지방질의 대사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파도 참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양파즙을 100cc씩 8주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검사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총 콜레스테롤이 10.3%가 줄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9.2%가 줄었습니다. HDL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HDL은 5.6%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이런 기능이 인정된 겁니다. 사실 제가 HDL 괜찮잖아요. 네.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빨간 양파즙을 매일 아침마다 마시고 있어요. 네. 그거 믿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양파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 됐습니다. 실컷 먹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양파가 너무 풍년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양파 값이 폭락될까 봐 걱정되니까 정말 가정에서 양파 요리에도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뭐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은 양파를 아침 저녁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요즘 매일 저녁 때마다 양파를 볶아가지고 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양파를 그렇게 열심히 볶아주신다는 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도 맛도 아름다운 혈관의 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색깔이 나온 이유가 이렇게 있었네요. 네. 예. 재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또 어떤 색깔? 지금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게 되면 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당이 별로 없는 토마토를 선택했습니다. 양파는 80g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물 200ml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박이다. 네. 너무 예뻐요. 건더기가 이렇게 꿀꺽. 딱 그 코랄. 자, 오늘 이 혈관의 주스 다 받으셨으니까 네. 시원하게 한번 쭉 들이켜시죠. 자, 친구, 우리 건강을 위하여. 우리 건희 씨. 이거 난 술집에서만 먹었다. 아까 나 은표 씨가 들어올 때 양파 냄새가 확 났어요. 그래서 저는 왜 괜히 선입견에 양파 냄새가 저렇게 나면 양파 맛도 굉장히 강해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냥 야채 주스 같은데요? 괜찮은데요? 양파 냄새는 약간 나지만 토마토 맛이 쫙 들어가니까 이거 얼마든지 더 없나? 이창훈 씨 더 드려요. 누가 좀 더 드리세요. 네.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저 원영준 교수님도 네, 저는 목마르셨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먹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진짜 로보캅처럼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뭐 비법을 아낌없이 다 알려주셨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을 보고 많은 큰 힘을 얻어서 모두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우리 몸신 이종현 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방법 두 분 박사님께서 또 준비하셨다고요. 여기에 더해서 궁금합니다. 한 나라에서는 이걸 전 국민에게 나눠줘가지고 국민들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장수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요. 장수국가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명해진 이것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자,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품입니다.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식품입니다.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우엉 같이 생겼어요. 죽우엉 같은 거? 대나무 죽. 등 두들기는 거. 상당히 단단해요. 상당히 단단해요. 속이 꽉 찼죠? 예,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시면은 뭔가 감이 딱 오실 듯한데요. 하나씩 나눠드리고서. 일단 드린다고요? 네네네. 이걸 드릴까요? 자, 이걸로 우리 왕 이렇게? 교수님도 하나. 예. 이렇게. 야, 아유, 예. 박사님 이쪽도. 오, 달달해. 이거 아니에요? 진짜 달고. 차가워. 그냥 빨아만 먹어도. 진짜 설탕물이 들어갔다 오는. 바로 이게 이 나쁜 지방을 찾아내서 잘게 쪼개서 없애주는 똑똑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을 높이는 식품입니다. 바로 사탕수수 되시겠습니다. 맞아. 아니, 사탕수수대 몇 개를 지금 전부 이렇게 즐거우세요, 세상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다. 달다. 자,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이 사탕수수는 줄기의 당분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설탕의 주 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가 바로 쿠바인데요. 그만 좀 드세요. 아우, 진짜. 다 먹었네, 진짜.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쿠바의 사망 원인 1위가 심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70% 정도 됐는데요. 혈관 질환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1992년부터 국가가 이 건강 정책으로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요것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2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뇌경색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요. 사망률까지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탕수수 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네, 식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표피의 가장 바깥 외벽에 방어벽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방어벽을 왁스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탕수수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왁스층을 만드는데요. 바로 이것이 HDL 콜레스테롤, 즉 똑똑하고 착한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재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사탕수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탕수수 껍질에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에 있는. 네네네. 저 하얀 것이 바로 왁스입니다, 왁스. 저 왁스층에서 추출한 8가지 지질 알코올 성분을 배합해 만든 것이 바로 폴리코사놀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사탕수수의 폴리코사놀은 똑똑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식품으로 사탕수수 100톤에서 2.5kg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됩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물질이죠.
네, 실제 이 사탕수수의 주 재배지죠. 쿠바의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성인에게 사탕수수에 있는 그 왁스 알코올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약 4주간 먹여봤더니요. LDL 콜레스테롤은 22% 정도 떨어지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29.9%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 콜레스테롤 역시 11.3%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실제로 100세까지 사신 분이 얼마나 될지 이제 쿠바의 경우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쿠바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35명이에요. 실제로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로 미국의 79.6세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쿠바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6.4%인데요. 한국의 10%보다 낮죠. 그래서 쿠바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이 이제 이런 장수 지역이라는 명예에 힘입어 유명세를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성인 남성 30세 이상의 절반, 그리고 여자 중에 10명 중 3명꼴로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상 지질 혈증과 고혈압을 갖고 계신 54세 남성을 대상으로 4주간 이 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을 20mg씩 매일 드시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고혈압이 있던 여성분들은 혈압은 물론이고 총 콜레스테롤 20%, 그리고 중성지방은 14%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HDL은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저기 너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뭐가 나옵니까? 네. 이거 씹어서 먹으라 그래 씹다가 섞이 물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거 좀 주세요. 제대로 된 거. 폴리코사놀 이거 맛좀 볼 수 없을까요? 폴리코사놀. 특별히 이 사탕수수 줄기 하나를 맛보기로 착즙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즙기를 켜고 여기 이제 방앗간 소리가 나네요. 네. 잠시 방앗간을 하겠습니다. 이 해동한 사탕수수를 아, 이렇게 먹으면 될 걸 그렇게 고생을 저희가 했네요. 쫙. 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필요 없는 거 일로 뱉어내네. 아, 이거 한 잔 만드느라고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준비된 재료 다 소화해서. 자, 드셔보시죠. 저희가 사실 이거 뭐 마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와. 달달하네요, 아주. 달기도 하고 또 특유의 어떤 향이 좋죠? 네. 식감이 마실 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이거 자체가 HDL하고 관련은 없고요. 이 사탕수수 그 왁스층에서 나온 폴리코사놀이 HDL 콜레스테롤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독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치매죠. 이 치매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HDL 콜레스테롤 자체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이 네이처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연구인데요.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일본에서 40세에서 59세 남녀 12,200여 명을 대상으로 HDL 수치를 측정을 한 다음에 1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 HDL 수치가 50 미만인 그룹에 비해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약 10%, 60 이상인 경우는 20%, 70 이상인 경우는 50% 정도가 낮았고요. 치매 발병 위험률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가 50 이하인 경우보다 약 60%나 낮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치매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경우에도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그야말로 중년 이후 치매와 연관된 아주 정확한 바로미터가 아닌가라는 확인을 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요. 뉴욕 맨해튼에 노인 1,130명을 대상으로 HDL 수치가 가장 높았던 군과 그렇지 않았던 군을 비교했더니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섭취 시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가 있을까요? 네, 실은 폴리코사놀은 우리가 사탕수수 이렇게 직접 드셔서는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그 바깥이. 네네네, 완전히 그 바깥에 네. 있기 때문에 제품화된 추출해서 만든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구입하실 때 유의사항은 식약처에서 그 효능을 인정한 폴리코사놀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폴리코사놀의 경우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5mg에서 20mg 정도예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은 근육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저린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임산부라든지 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섭취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쉬야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쉬다! 안녕하세요. 김구라. 소유진입니다.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의 소음은 닥터 헬기 소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닥터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잠깐만 참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가 보다 많이 운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꼭 동참해 주세요. 여름도 오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100g 빠지기도 힘들어요. 우리 나이 때는. 다이어트의 신, 다이어트의 종결자들이 나오십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저마다의 비법을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같은 사람 맞아요? 30kg, 30kg를 감량한 39kg를 감량해서 빨리 빼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배고픈 적이 없어요. 라면, 빵 이런 것도 사실 먹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뭐지? 봉지를 쫙 뜯어가지고 쫙 먹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전신 지방 박살내는 하루 5분 버닝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세요. 이 열정 뭐예요? 이거 한 5세트면 다 될 것 같아. 야, 나도 뺐잖아. 너도 뺄 수 있어.